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조색 및 색채 관리 파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요 파트는, 어렵다기보다는 외워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사실 좀 외울 게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컬러리스트를 공부할 때 우리 필기 예전에 그 커리큘럼이 색채 지각, 그죠? 우리가 색을 보면서 우리 어떤 원리로 색을 보고 감각하는가에 대한 부분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빛, 물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속성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인간의 몸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뇌라는 부분이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색을 보고 단순히 저거는 빨간색이네 라고 하지 않고 반응이 다 다르죠. 그래서 보고 기억하고 느끼는 감정, 그죠? 그래서 색채 심리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없다기보다는 이제 혼자 살 확률이 어떻다? 떨어진다. 모든 건 확률의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함께 살 때 혼자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올라간다고요?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함께 생존해야 하는데 또 어때요, 여러분? 함께 사는 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죠. 함께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그럼에도 좀 더 생존 확률이 높다면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인간은 어떤 것으로 소통합니까? 5개의 우리 감각을 가지고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는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컬러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 했었습니까? 바로 눈,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시각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감각이라 그러죠. 그 감각이 뇌를 통해서 1차 판단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기억색이 되겠죠. 근데 그 기억색이 어떤 색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경험이냐 부정적 경험이냐와 함께 그 경험, 정서적 반응이라고 했었죠. 함께 기억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면 다음에 그 비슷한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기억된 그 기억색이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고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을 갖는다 했었죠? 부정적 감정을 갖는다. 근데 사람마다 똑같다 틀리다 경험이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소통을 잘하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나 법을 만들거나 약속을 하거나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색채 체계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체계를 만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표준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데 뭐에 대해서 표준을 만드느냐? 그러면 색에 대해서 표준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색에 대해서 표준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준색이라고 하죠. 그죠? 또 우리 표준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표준어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쓰는 방언이 있죠. 방언을 써도 돼요. 그죠? 하지만 방언에서 쓰는 말과 우리 지역마다 이렇게 쓰는 말들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써도 상대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통에 있어서 뭐가 생긴다? 오류, 오차,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준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표준색을 만드는 이유가 뭐니? 표준어를 만드는 이유가 뭐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주 쉽게 뭐를 잘하려고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표준,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준을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좀 약속 같은 건 어겨도 뭐 벌을 받지는 않죠. 그죠? 좀 서로 의가 상할 수는 있겠지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뭐 강제성을 띠기도 하고 또 강제성을 띠지 않기도 하지만 여하튼 색에 대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표준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빨간색을 레드라고 알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빨간색 가져와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뭔 소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제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아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 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소통에 있어서의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약속하거나 규칙 정해야 되겠죠. 뭐야? 이제부터 빨강이라 하자? 오케이? 콜. 오케이. 그래서 빨강을 빨강이라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정하는 그곳은 어때요? 이제 뭐 좀 더 힘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정한다? KS라고 해서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 종목마다 뭘 정한다? 표준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감을 다 이용해서 나의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이 이 사람에게는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 이렇게 귀를 막고서는 뭐 단어 말하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나는 분명 뭐라고 얘기했는데 끝에 가보면 완전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통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최대한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통은 사실은 너와 내가 완전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에게 가는 게 아니죠.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대한 뭘 줄이는 게 목적이다? 오류와 오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색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미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럼 한국 제품에서 사용됐던 컬러가 미국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질 때 컬러랑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그쪽에서도 똑같이 어때야 돼요? 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내가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최대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표준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표준색, 그래서 다른 말로는 체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체계. 야, 이건 뭐 규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거 엉망진창이네. 지들 맘대로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채, 체계, 즉 색의 표준색, 표준, 즉 표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색채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색채 표준을 만들 때 또 우리 마음대로 막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표준을 정할 때 꼭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건 없습니다. 자, 표준을 정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용해 왔던 게 있다면 요거 우리 표준으로 하자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표준이라는 게 과거에는 지역사회였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에만 살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국 차원으로 지금 어때요? 이제 우리가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이 커졌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또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네트워크돼 있고 과거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는 각 나라만의 표준을 다 정하죠. 그런데 내가 제품을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코드가 이렇게 2개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3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쓰던 거를 그냥 수출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3개짜리를 또 만들어서 연결해서 수출하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수출해서 좋긴 좋지만 내가 쓰던 걸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또 자연 환경 이런 것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우리 전 세계의 표준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그 표준대로 최대한 각 나라마다 국제 표준을 근거로 해서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국제 표준인 ISO입니다. I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스탠다드 표준을 만드는 곳이다. 아셨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ISO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KS 요것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일본 그 스탠다드, Japanese, 그죠?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해서 일본 거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미국은 브리티시, 독일은 도이치, 미국은 아메리카죠. 그렇게 그냥 약자로만 이해하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보기에 얘네들은 출제되고 얘네들은 좀 나오는 편이니까 뭐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그죠? 각 약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채 표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기록 방법과 기호를 쓰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그 표준색 자체를 표기하는 표색계라고 합니다. 색의 그 표준을 정하는 체계라고 해서 어떤 표기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사용한다? 먼셀 표색계. 뭐라고요? 먼셀 표색계. 이렇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색계들이 있어요. 인증받은 표색계.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같이 호환이 가능한 먼셀 표색계 같은 기록 방법이나 국제 기호를 사용한다. 알겠죠? 그리고 색표들을 동일한 간격, 등보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수치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즘이 우리 분광 실험했을 때 가시광선 나오게 되면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져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노랑 빨강 쪽이 좀 더 길게 띠가 생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지만 상대는 여기까지야 하는 이런 어때요? 간격이 서로가 다르면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등보성, 바로 등 간격을 딱 정해서 요 정도는 요 정도야 라는 그런 체계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된 질서 과학적 규칙과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 등보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용화가 가능해야 되고 재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색이 있고 물체 색이 있는데 빛의 색은 물체 색으로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색료라고 하죠. 색을 나타내는 재료들이 그만큼의 명도와 채도를 구현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채 재현이 가능한 색료들을 가지고 실용화와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 색채 표준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죠? 색채 정보의 저장, 전달, 재현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소통이다. 소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색채 표준의 발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기사에서 나오다 이제 산업기사까지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물어보는, 자, 이 사람이 그 사용하던 자기만의 색을 사용하던 규칙, 표준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사용되었던 그 표준이 지금의 현대적인 표준과도 많이 일치돼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뭐 색채 표준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뭐 근거인데 그냥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의 질서와 규칙을 정해서 표준을 만들었다라는 거. 또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것은 단색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시험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막 다 해주고 싶은 욕망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강의에는 30강까지 나눠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줄여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빼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두 사람을 기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의 질서와 균형,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색화, 이렇게 키워드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출제는 안 되는데 간혹가다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표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과 일본 표준이 많이 나온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보기에 출연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엔 표색계입니다.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계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내가 어떤 그 제품을 한국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어떤 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자체가 이제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공장에서도 제품을 만들고 색을 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런 색입니다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이래요. 이게 약간 노란색인데, 약간 빨간색인데 약간 노란색이 좀 흐리멍텅하게 들어가 있고, 명도는 좀 약간 밝아. 그리고 채도는 좀 탁하거든? 그거를 해.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똑같이 재현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내 제품과 이 제품이 동일하지 않게 되면은, 그 제품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체계, 우리 척도 배웠을 때 얘기했었죠? 척도화 시키다는 거 뭐예요? 수치화 시키거나 문자를 통해서 어떤 기호화 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이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 사람에게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하나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수치화 또는 그런 기호, 이런 것을 우리는 표준, 색의 표준을 만드는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색계라는 게 있고 하나는 현색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다 뭐예요? 색을 나타내는 체계입니다. 자, 근데 차이가 어떤 거냐? 둘 다 똑같은 이제 이렇게 색을 표시하는 하나의 척도화시킨, 수치화시킨 또는 기호화시킨 하나의 표시 방법인데, 첫 번째 혼색계는 뭐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커피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맛을 봤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이 커피 맛을 설명을 해서 그 상대가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선생님 그랬죠. 우리 컬러리스트나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나 음을 만드는 작곡가는 다 똑같다. 똑같은데 단지 사용되는 재료가 다르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마셔보고 상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연해. 커피가 연하고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좀 우유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대충 듣고 어때요? 재현은 하겠죠. 그렇지만 완벽히 똑같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먹어보고 느낌을 얘기하는 것. 우리는 뭐야? 보고 느낌을 체계화시킨 것. 그게 바로 현색계입니다. 뭐라고요? 현색계. 알겠죠? 자, 그 혼색계는 뭐냐? 내가 이제 커피를 먹어보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원두가 몇 g이 들었어. 그리고 우유는 몇 리터가 들었고, 그 다음 물은 몇 리터가 들어갔어. 이렇게 수치로 말해주면 어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어때요? 더 정확하게?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차이는 생겨요. 표준이라는 것은 너랑 나랑 똑같아지자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절대 때려 죽어도 같아질 수 없어요. 아셨습니까? 달라요. 달라서 매력을 느끼고 달라서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 즉 소통이죠. 그것도 기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 했었죠. 소통도 기술이기 때문에 익히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혼용하게 되는데, 혼색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화시켜서 수치화를 시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표로 하는 표색계고요. 현색계라는 것은 아까 것처럼 먹고 느끼는 대로 보고, 시각, 시 보고, 감각, 시감각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체계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혼색계가 좀 더 정확하긴 하지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정확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직관적으로 그 수치를 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수치로 표현이 되면 이 수치를 보고 얘는 무슨 색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표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색도도라고 합니다. 색도도, 색좌표계 또는 색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현색계는 보고 느끼는 걸 체계화시켜서 그 표시된 그 표기법을 보고 그것도 물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얘보다는 보고 이 정도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직관적이기는 얘가 좀 더 직관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빛의 색이 있고 물체의 색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얘는 빛체, 얘는 물체를 표현하는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좀 틀린 거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 맞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건 아니고 얘네 둘 다 색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표시하는 체계, 알겠죠?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색계는 수치화를 시켰고 현색계는 보고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만든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혼색계라는 게 있고 현색계가 있다. 이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장단점, 특징이 있는데 혼색계는 수치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너 17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너, 아니야, 176이야. 1 정도의 차이가 나죠? 또, 얘와 얘 키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서로 차이를 알죠? 너 177, 너 175, 그러니까 2cm 차이나, 이렇게 알려면 키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수치로 바꿔줘야 되죠. 우리, 그러면 신장계라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띵, 175, 이렇게 숫자화 되듯이 색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면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측색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측색기. 그러니까 혼색계는 측색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알겠죠? 왜? 수치화 시켜야 되니까. 그럼 반면에 현색계는 측색기가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측색기? 욕 같죠? 이런 측색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 혼색, 물리적 혼색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이 현색계는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혼색을 아니다라는 물리적 혼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을 주황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빨강 50, 노랑 50 이렇게 들어가야 주황색이 나오죠.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조색해보면 빨강이 노랑보다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노랑이 한 80, 90 이렇게 들어가고 빨강이 한 10% 이내 들어가줘야 우리가 말하는 기본 중간에 주황색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스펙트럼도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렇게 길지만 그냥 이거는 요 정도 이렇게 동일한 그냥 간격으로 이렇게 자를 거야 라고 분명히 길이는 다른데 그냥 동일하게 다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혼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물리적 혼색이 아닙니다. 반면에 얘는 물리적 혼색도 되고 또 시, 감각 그러니까 감정이죠. 요런 시, 감각에 의한 것도 다 된다. 혼색계는. 그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제 색도도라는 그 지도가 있어야 되고 얘도 색입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게 색표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현색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시감각, 보고 느끼는 감각, 물리적인 혼색은 아니지만 추생기 필요 없지만 뭐가 얘보다 좀 탁월하다? 직관적이다. 보고 느끼는 대로다 보니까 그 표기법에서 보고 이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 회화, 그림 그리거나 컬러리스트 시험 볼 때, 미술 이럴 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색계에서 이제 뭘 공부하느냐? 자, 이 외의 내용들은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배우는 거냐 그러면 혼색계의 종류와 현색계의 종류를 이해하면 이 부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CIE라는 것이 있는데
색도 마찬가지죠. 색. 우리 색이 물리적인 그것에 대해서 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웠었죠? 빛의 색, 물체 색, 반사돼서 보는 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때요? 되게 동일합니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 이 눈의 어떤 그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색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그 색이 뇌로 전달돼서 뇌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기억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면서 감정에서 또 그 색에 대한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정보가 동일하게 들어와도 이 사람이 느끼는 색과 내가 느끼는 색은 어떻다? 다르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뭐 그냥 지역사회일 때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사회였을 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크고 또 갭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국제 표준 하듯이 색에 대해서 빛의 색에 대해서 빛깔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정하자라고 모인 것이 바로 CIE 국제 조명위원회라는 곳이 결성되고 전 세계 국가의 그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보다 CIE 국제조명위원회다라는 거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표색계라 그래서 CIXYZ, CYYXY, CILAB, CILUV, CILCH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죠? 이 각각마다 이 애들을 우리는 혼색계, 표색계라고 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반면에 현색계는요. 이렇게 먼셀, NCS, PCS, DIN 이렇게 있습니다. 먼셀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얘는 스웨덴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CCS는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얘는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이 자기들에 맞게 사용을 해서 표준을 만든 것을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표준을 만든다 했었죠. 우리나라는 먼셀이 만든 표색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한국은 먼셀이 만든 표색계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현색계는 뭘 공부하느냐? 그러면 먼셀 표색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NCS, PCCS, DIN. 그 다음 또 오스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좀 걸 때리는 게요. 오스발트 표색계는요. 혼색계이면서 현색계이기도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혼색계인데 사용상에는 현색계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로도 표기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감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현색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스발트는 현색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왔었는데 어느 날 시험에서 얘가 혼색계로 빠져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 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상 수치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혼색계도 가능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요것을 물어보는 혼색계냐 현색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먼셀, 오스트발트 얘네 중에 하나 그랬을 때는 먼셀이 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에 포함돼서 요게 하나 나왔다면 얘가 아닌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혼색계도 되고 현색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죠. 예,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만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각각마다들이 이제 구분해서 따로따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맥락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얘네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것이냐. 정확히 잘 전달하고 그것을 잘 재현하게 할 것이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채 체계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색채 관리라는 것을 배우고 색채 디자인 이렇게 배운다고 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조색 및 색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아마 이제 세 번째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꽈락이 있어가지고 좀 꽈락이 난다면 이후에는 아마 이 파트에서 아마 꽈락이 날 것 같은데,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뭐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쫄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이 표색계 중에서 혼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색계. 왜 이게 안 되냐? 예. 자, 보겠습니다. 자, 혼색계의 대표적으로 우리 국제조명위원회 아까 얘기했었죠. 1913년에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빛, 조명, 빛깔, 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좌표상에 색들을 수치화시킨 것을 이렇게 표기한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규격이나 이 지침을 만드는 뭐다? 국제기구다. 어디? CIE. 그래서 CIE에서 만든 이렇게 5개 표색계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표색계가 뭐냐? 최초의 표색계가 뭐냐? 그러면 바로 XYZ, CIE, XYZ 표색계가 바로 최초의 처음 만들어진 표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처음 만들어진 거, 얘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뿌리가 돼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색의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용어. 자, 그래서 XYZ라는 것은 자,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만든 거냐면 우리 인간이 그 색을 지각할 때 우리 그 추상체 배웠을 때 우리 안에는 RGB라는 세 가지의 그 색에 관련해서 반응하는 뭐가 존재한다고 배웠죠? 원추세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원추세포 RGB, 그래서 RGB에 대해서 반응하는 가상의 세 가지의 함수를 정한 거예요. XYZ가. 그래서 이거를 XYZ 3자극치라고 합니다. 각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자극치를 이렇게 계산해서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게 바로 XYZ 표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Y는 명도를 표기합니다. 밝기를 표기하고요. XY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색의 그 원추세포의 그 색의 그런 그 반응에 대한 어떤 근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YZ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 측색기라는 거 보시면 거기에 이제 표기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XYZ도 있고 YXY도 있고 LAB도 있고 LUB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측색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우리 보통 그 시험 볼 때 사용되는 측정 방식은 LAB 표색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XYZ도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칙 찍으면 X가 얼마, Y는 얼마, Z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수치로 나오죠. 수치로. 이렇게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그 수치만 보고서는 야,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색도 그 지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구평 모양으로 생긴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색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색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좌표 점이 요 X 얼마, Y 얼마 해가지고, Y 얼마, X 얼마, G 얼마 해가지고 그 위치에 어떤 색을 이렇게 좌표 값에 의해서 표기를 해주는데 요 값 가지고만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얘를 객관화시키고 수치화를 이렇게 시키는 무엇을 가지고 측색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실기 공부를 하면 알겠는데 이 조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 입장에서 어렵지는 않지만 좀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색이라는 게 사용하는 이 색료에 따라서 물감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이 넣는 양의 비율에 따라서 또는 빛의 광원에 따라서 보는 거리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똑같게는 할 수 없어요. 난 똑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연색선도 생길 수 있고 조건 등색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수치화 시켜 놓으면 그런 영향 없이 좀 더 정확히 전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보고 대충 어떤 색인지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얘네인 거예요. 아셨죠? 얘네들도 다 수치화 시켜서 표기를 하되 얘보다는 훨씬 더 어떻다? 직관적이다. 보고 그 수치를 보고 대충 어떠한 색인지가 이것도 물론 완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보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X, Y, Z는 그 3자극치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Y는 이제 보통 명도도 같이 함께 표기를 해주는데 이것을 명도만 따로 이렇게 뺀 거예요. 명도만 따로 빼고 나머지 색상과 채도만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색상이라도 명도의 차이로 다양한 색들이 표기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 얘네를 가지고 만든 색지도가 뭐라고요? 색도도 뭐라고 한다? 색도도, 색지도. 그래서 요 말구평 모양 안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색들이 다 표기가 가능합니다. 웬만한 건 다 여기에 어떻다? 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Y, X, Y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Y가 뭐라고요? 휘도, 명도입니다. 명도. Y는 뭘 나타낸다고요? 명도. 여기는 나머지 X, Y는 색도라고 하죠. 색도. 그러니까 나머지 색상과 채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 X, Y가 X, Y, G보다는 좀 더 어떻다? 직관적이다. 얘는 명도랑 색도를, 색상, 채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얘보다 직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바로 Y, X, Y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색도도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색도도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색도도인데, 이 형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은 뭐예요? Y축입니다. 그래서 Y, X, Y, X, Y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는 명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나머지 색도를 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색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웬만한 색들은 다 여기에 표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좌표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색도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끝에 이렇게 이 모양 자체는 무슨 형태라고요? 말구평이다. 뭐라고요? 말구평이다. 네, 말구평이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 끝에 여기가 우리 가시광선이 있죠? 380에서 780 나노미터. 여기가 380이고요. 요 끝이 78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테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에 있는 애들은 뭐냐? 스펙트럼 우리 알고 있죠?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이거 궤적이라고 합니다. 네, 스펙트럼 궤적.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아주 그 순수한 순색이죠. 순수한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있죠. 요 라인은 자, 우리 보라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헤링의 4원색설. 그래서 노파 빨라 그랬죠. 그죠? 영헬륨은체 3원색설 RGB인데 P라는 색상이 자체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P는 B와 R 사이에 존재하는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P는 엄밀히 따지면은 B도 될 수 있고 R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LAB 값 구할 때 P가 나오게 되면 R로 계산하거나 B로 계산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이거 설명해봤자 아직은 모르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얘는 얘 사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P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P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은 다양하게 보여요. 얘는 순수한 스펙트럼인데 얘는 혼합된 색이겠죠. 혼합된 색. 예. 그리고 요 C라고 표기된 여기는 백색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뭐예요? 흰색이죠. 아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걸 플랭크 궤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플랭크 궤적.
자, 선생님이 글씨를 좀 못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글씨 잘 쓰는 편입니다. 예, 잘 쓰는 편인데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옆에 써야 되고 또 이거를 정자체로 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교재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흘겨 쓰는데 성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최대한 좀 잘 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스펙트럴 개점은 색온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색온도는 물체의 흑색에서 발산하는 그 온도를 측정하는 값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플랭크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거라서 플랭크 궤적이라 하고 요 라인은 색온도를 표기한다. 요 안에서 이 색도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시됩니다. 첫 번째 뭐가? 말구평 모양이다. 요 끝에는 스펙트럼 궤적이다. 요 가운데는 백색점 C다. 이거는 플랭크 궤적이다. 요 밑에 요 380에 780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P선이다. 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것은 YXY, XYG의 측색된 값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표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웬만한 색은 여기에 다 표기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LAB라는 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L은 명도를 나타내요. 명도. 그 다음에 A, B가 이제 뭐겠습니까? 얘처럼 색도겠죠, 색도. 그런데 얘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L은요, 명도라는 걸 나타냅니다. 명도. 그 다음 A는 우리가 높아 빨라 얘기했었죠? 헤링의 사원 색소를 기본 색상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규칙이에요. 그냥 정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지? 그러지 말고 보통 헤링의 사원 색소를 기준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 물체색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헬레민츠의 사원 색소는 빛의 색이잖아. 근데 우리는 물체색에 관련한 거죠. 그래서 현색계 자체가 이 물체색에 실제 우리 미술이나 회화에 많이 쓰는 그 색의 표기법을 쓰다 보니까 헤링의 사원 색소를 기본 색상으로 많이 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파, 빨, 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색상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노, 파, 빨, 라가 서로 뭐예요? 보색 관계라 그러죠? 보색은 서로 보완하다는 의미인데 하여튼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빨강과 초록입니다. 뭐라고요? 빨강과 초록의 관계고 B는 노랑과 파랑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좌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명도도 마찬가지 YX, Y처럼 따로 빼고 A는 빨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값이고 B는 여기서 에어플레인 빨라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애우는 방법은 A, 비행기죠. 에어플레인 빨강과 초록. 에어플레인은 빨라 이렇게 외우시고요. B는 뭐예요? 빌딩, YR, 높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암기법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참 다른 우리 보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거 이렇게 써도 돼요. 제 거. 예. 대신 이제 이렇게 표절은 안 되고요. 이렇게 내용을 표절하면 안 되지만 이런 암기법 쓰셔도 괜찮아요. 자,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Y, G, Y, X, Y보다는 이 표기법이 수치로 표기됩니다. L이 얼마 값으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표기가 되는데 이 값을 대충 보면 수치로 표기가 됐지만 어때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LAB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LUV도 마찬가지예요. L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명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명도로 표기한 거고요. LUV 같은 경우는 UV는 이 색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색의 방향과 뭘 나타낸다?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L은 명도, UV는 뭐라고요? 색의 방향과 크기. 그래서 색상이 될 수도 있죠. 방향은 색상이고 크기는 뭐예요? 채도겠죠. 채도. 자,
그러니까 다 비슷하긴 한데 얘는 명도에 에어프레임 빨라, 빌딩은 높아라는 애들로 표기하는 방식이고 얘는 명도인데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색도라고 하죠. 그 방향, 그 다음 크기 마찬가지. 명도, 채도 얘기하지만 표기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LCH는 우리 이겁니다. L은 뭐예요? L, right, 명도.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 B라고, 이게 틀렸습니다. H입니다. LCHC. 이거 암기법 저래. LAB, love, rich.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우거든요. LAB, LV, love, rich.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만, 여러분 편하게 외우세요. LCH, 그럼 C는 뭐예요? 크로마라는 겁니다. 크로마, 그럼 채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휴, 우리 앞에 색상 명도 채도 얘기했었죠? 휴는 색상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L은 명도, C는 크로마, 채도, H는 색상. 이걸 뭐예요? 수치 값으로 표기를 해주는데 얘네들은 그 2차원적 공간에다가 좌표를 만든다면 얘는 3차원적 입체 공간입니다. 나중에 우리 먼셀 표색계라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색상이 돌아가는데 이 기둥이 뭐예요? 명도를 표기하고요. 요 돌아가는 애를 우리는 색상이라고 표기하고요. 요 가운데는 우리 색도도에서 흰색이죠. 흰색인데 여기서 넘어갈수록 여기가 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채도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LCH는 이런 식의 그 색입체 같은 공간에다가 좌표로 표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를 수치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H에 관련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높아 빨라라고 했었죠? 자, R, 빨라, 높아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얘를 뭐예요? 0도로 봅니다. 각도로 보면 R이 0도. 그 다음 Y는 뭐예요? 90도씩 돌아갑니다. 180, 270 이렇게 되어서 표기를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뭐 XYG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색을 지각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색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을 정해요. 조도, 빛의 밝기는 얼마로 할 것이냐, 보는 각도는 얼마로 할 것이냐, 또 거리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이제 우리 교재 나오지만 보는 그 각도가 2도라고 하죠. 2도. 2도라는 것은 거리가 한 그 교재 보시면 대충 50cm죠. 아, 예, 2도라는 건 눈에서 한 50cm 거리에서 요 2cm 정도의 물체를 바라보는 정도의 시야각을 2도다라고 됩니다. 예. 그리고 10도라는 것은 50cm 거리에서 9cm의 물체를 보는 정도다. 그래서 2도와 10도를 하나 마찬가지 그 각도에서 하자라는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2도를 사용하다가 또 10도도 사용한다.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시야각 관련해서 표준 우리 뭐 육안 조색, 육안 검색할 때 그 조건 시야각 조건이 2도, 10도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책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건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예요? 혼색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때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색의 표준을 정하는 것, 표준색. 왜? 소통 잘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색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최대한 똑같이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는 야 하고 대충 감각적으로 어떤 형태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수치로 설명해서 전달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수치화 시켜서 전달하는 걸 혼색계, 감각, 보고 느끼는 대로 전달하는 게 현색계. 아셨죠? 그래서 혼색계는 CIE,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든 XYZ, YXY, LAB, LUV, LCH, H라는 5가지가 있고 처음에 나온 최초로 만든 삼자극치, 우리 눈에 3가지 원추 세포에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값을 막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만들어놔서 만든 XYZ라는 최초의 한마디로 공용어입니다. 만들었죠. 누가 CIE가. 근데 얘의 단점 뭐라고요? 수치만 보고 정확하게 뭐 어떤 색인지를 우리가 직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화하더라도 최대한 직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나온 것들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부터는 명도는 따로 빼고 색상 채도를 빼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보고도 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YXY 얘가 명도죠. 그 다음에 L이 다 명도입니다. A는 에어프레임 빨라, 빌딩 높아.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UV도 마찬가지 명도와 색의 크기와 방향. LCH는 색상 명도, 색상 채도 명도를 표기한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이상도 나올 수 있다. 근데 혼색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다? 현색계. 뭐라고요? 현색계. 현색계. 자, 현색계는 어떻다? 시감각. 보고 느낌을 어떻게 해요? 척도화 시킨 겁니다. 아셨죠? 수치화 시킨 게 아니라 느낌을 체계화 시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혼색계보다는 좀 직관적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축색기가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현색계 종류를 보면 먼셀, NCS, 오스트발트, PCCS, DIN 또 하나 더 있어요. R, A, L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냐 그러면 먼셀, NCS, 오스트발트 이 세 개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얘네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오스트발트 현색계가 아니라 혼색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색계로 나왔었으니까 현색계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혼색계일 수 있고 현색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표준을 정한다, 체계를 만든다 했을 때 우리 색의 속성 얘기했었죠. 색의 속성. 색의 3요소 배웠습니다. 그죠? 색의 3속성 뭐예요? 색상, 명도, 채도. 색을 얘기할 때 뭐라고?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색을 이야기할 때는 색상 이야기하고 명도 이야기하고 채도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직 이렇게 뼛속 깊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뭘 배워요? 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물감을 가지고,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색상, 명도, 채도를 체험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필기 내용이 이제 뼛속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 이 실기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실기 시험 봐서 자격증만 따는 걸 목표로 하는 것도 물론 그 학점 은행자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하긴 하는데, 어쨌든 최종 목적은 색을 잘 쓰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이 퍼포먼스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면서 막 이런 퍼포먼스를 잘하는 거로 예전에 철없을 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음식 시험 보는 거 보면 한식, 중식 보면은 책을 한번 봤거든요, 필기. 그랬더니 시금치의 영양 성분, 칼로리 이런 것들을 남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만나면 어떤 맛이 난다라는 이런 어떤 식재료에 대한 어떤 속성, 맛, 그런 영양 성분 이런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색이 가지고 있는 색상의 속성, 명도의 속성, 채도의 속성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색을 쓸 때 지금까지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써봤나요? 아닐걸요? 어떤 색 좋아해? 노란색 좋아해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색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색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색을 모르는데 어떻게 색을 잘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표준을 정할 때 보통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표준 이렇게 쓰자라고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혼색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도를 빼고 이 색도라고 하죠. 엄밀히 따지면은 색상과 채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색상과 채도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마다
색상은 어떻게 표준을 정했고 명도는 어떻게 표준을 정했고 채도는 어떻게 표준을 정했는가를 각각마다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각각마다 이 표기법이죠. 이게 바로 이제 표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 HVC로 표기가 되면 내가 어떤 그 물건의 색을 HVC로 표기해서 누구한테 외국에다가 이렇게 해라고 표기한 걸 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표를 보고 그대로 체험하면 되는 거죠. 그런 표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먼셀, NCS, 오스트발트, PCS, DIN, LAL, RAL 요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표기법 이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나라가 어디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먼셀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NCS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웨덴에서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발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PCCS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DIN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RAL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개발 연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먼셀 표색계가 처음으로 개발된 것은 1905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1943년에 이 먼셀 그 만든 최초의 그 먼셀 그 표기법을 이렇게 수정해서 만든 것으로 우리가 쓰지만 일단 처음 만들어진 건 1905년이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오스트발트입니다. 오스트발트, 먼셀 표색계에 이어서 독일의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만들어졌어요. 1923년도에. 그리고 만든 게 이제 독일의 DIN이 만들어졌고 보통 독일 걸 많이 따라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1964년도에 일본. 그 다음 NCS는 1970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 요거 개발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먼셀이야. 두 번째는 오스트발트. 얘네 둘이가 제일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얘네 둘이를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만들고 그걸 따라서 일본이 만든 다음에 그리고 스웨덴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표색계를 쓴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먼셀 표색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먼셀 표색계라는 것은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영문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걔네가 만든 규칙화 표준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이 KS에서 그런 세계 표준을 정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업자원부라고 하나, 우리 그 산업부라고 하나, 거기서 IRI라는 우리나라 그 색채 연구소에다가 표준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IRI 색채 표준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을 왜 민간 그런 데서 만들어 해서 이제 KS에서 표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KSA 006이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에서 먼셀 표색계를 우리나라의 표준색으로 사용하고 그다음 표준색의 표기법을 이렇게 표준을 정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할 말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이거 막 얘기를 막 했었는데 네, 그건 좀 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IR로 바뀌었다가 KS로 바뀌었다가 또 KS가 또 표준인데 몇 번을 바뀌었어요.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게 할까요? 제가 선생님 저같이 책 쓰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죽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을 진짜 힘듭니다. 게다가 또 지금까지 또 필기 잘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필기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촬영도 물론 다시 뭐 하려고 했었지만 하고 책도 다시 쓰느라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S0062 그 다음에 교육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표준 먼셀 표색계를 쓰자라는 것은 교육부 고시 312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KS0062 그 다음에 교육부 고시 312호 우리나라에서는 먼셀 표색계를 사용한다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셀 표색계 그래서 시험에는 뭐 항상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 이 파트에서는 많게 보통 두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아셨죠? 보통 최소
최소 2문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각각마다 색상을 왜 이렇게 100단계, 40단계, 20단계, 24단계 이렇게 나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NCS, 오스트발트, PCCS, DI에는 색상의 원색, 기준색을 하링의 사원색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파, 빨, 라를 가지고 했고요. 먼셀만 아니야. 우리는 그냥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을 쓸 거야. 이거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얘네들의 등 간격을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5단계로 나눠서 표기할 거야 한 게 먼셀 표색계고 얘네들은 아니야. 우리는 이 5단계가 아니라 해링의 사원색설, 노파, 빨라를 가지고 표기할 거야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먼셀 표색계는요, RIGBP라는 1차 색이라고 합시다. 요 사이의 중간색이 뭐예요? YR, GY, BG, PB, RP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나옵니까? 10개의 기준색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 이 R 하나를 또 마찬가지 1에서 10, 그러니까 1R부터 10R까지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개당 또 10단계를 나눈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개를 10단계 했으니까 100단계가 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고민할 게 아니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규칙이라니까. 얘네가 만든 규칙이야. 왜요? 할 필요 없어. 야, 먼셀 표색계는 RIGBP라고 해서 5개 기준색을 만들고 그 중간 애들을 섞어서 중간색 5개를 만들 거야. 그 다음에 각각마다 수치로 1부터 10까지 10단계를 나눌 건데 총 100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분할을 100분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NCS는 왜 40단계냐? 얘네들은요, 노파, 빨라라고 했죠.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얘는 중간색도 넣어서 총 몇 개? 8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을 얘와 달리 3개씩 나누겠다. 몇 개? 3개. 그래서 3, 8에 24. 얘는 10개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얘는 8개 오스트발트 말고 NCS는 4단계를 몇 개로? 10개씩 나누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몇 개로? 10단계씩 나누겠다. 그래서 40개가 되는 겁니다. 노파, 빨라. 그리고 걔는 그 사이를 몇 개로? 10개씩. 그래가지고 40개. 자, 얘는 오스트발트는 뭐예요? 4개를 중간 1차 색을 2차 색만 8개에다가 각각을 몇 개로? 3개씩 나눠서 만들겠다. 그래서 24단계. 얘는 또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시. 얘네 현색계는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체계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몇 단계로 나눠서 색상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스펙트럼 가시광선이 있는데 사실 간격이 똑같지 않아요. 빨강, 노랑이 더 깁니다만 아니야. 그냥 동일한 규칙으로 이렇게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을 얘는 5단계, 얘는 노파, 빨라해서 4단계로 나눌 거야. 먼셀 패스계는 중간색 5개를 만들어서 총 10개에다가 10단계로 나눠서 100개의 색상으로 표기할 거고 얘는 4단계를 10개로 넣어서 40개로 쓸 거고 얘는 4개의 중간 넣어서 8개에다가 3등분해서 24단계로 사용할 거야 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명도는 먼셀은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밝고 어둡죠? 많이 밝은 것을 고명도, 적은 것을 저명도. 수치가 높으면 밝고 낮으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10까지. 10단계네요? 아니죠. 0부터니까 11단계로 나눴어요. 왜요? 몰라요. 얘가 규칙을 정한 거야. 아마 20단계로 나눠도 되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기에 여러분 이제 조색 연습해 보면은 명도를 구분하는 그 여러분이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막 20단계, 30단계가 안 돼요. 명도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측색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실기하게 되면 측색기로 매번 할 때만 찍어주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측색기로 측정을 다 해줍니다. 왜? 그 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라고 해야 되겠죠. 11단계 정도의 명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먼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00단계까지도 구분해서 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색이라는 것은 지각하죠. 색을 감각하고, 그것이 감정이 되잖아요. 1알부터 10알까지 있으면 1알과 10알의 감각은 다른 감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1알일 때도 5알 쓰고 10알일 때도 5알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1알 쓸 땐 2알, 2알 쓸 땐 2알, 3알 쓸 땐 3알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러면 그것들을 다 나눠서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미각, 절대 음각처럼 절대 색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 자체를 못해요.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 너무 많아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고 너무 적어도 좀 섬세하지 않으니까 아마 먼셀은 이렇게 나눴을 것입니다. 채도는 몇 단계? 14단계입니다. 근데 RIGBP 모두가 14단계는 아니고요. 우리 노랑과 빠랑이 더 길다 했었죠? 이런 애들이 좀 더 이 14단계, 최대 14단계까지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는 얘는 11단계, 얘는 14단계. 자, NCS와 오스트발트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자, 현색계는 뭐라 그랬죠? 혼색계는 수치로 표기하다 보니까 직관적이지 않다 그랬었습니다. 보면 그 수치로 어떤 색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는 없는데 얘네들은 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PCCS 하면 이제 키워드로 얘는 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톤, 색조 이거 외우세요 그냥. 그 다음에 NCS는 뉘앙스라고 합니다. 뉘앙스 뭐라고요? 뉘앙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뉘앙스를 통해서 색에 대한 이 수치를 보고도 그 색을 좀 더 정확하게 더 우리가 표준색이 뭐라고요? 표준이 뭐라고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똑같지는 아니에요. 최대한의 뭘 줄이는 거라고요?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만든 애들이 보다 더 어때요? 그 수치를 보면서 색을 더 정확하게 감각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조라고 하죠. 명도와 채도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은 봐. 야, 빨간색 갖고 와 그래요. 그럼 빨간색에도 1알부터 10알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에도 명도가 있잖아요. 빨간색에도 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도에 어떤 채도에 어떤 빨강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야 빨강 갖고 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명도와 채도 이 색조 톤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배우겠지만 연한 빨강 가져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빨강 가져와 보다는 고명도의 중채도의 연한 빨강이구나 하고 그 안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일본에서 만든 이 색조 개념이고 뉘앙스는 좀 더 그것이 이제 더 잘 이해되게끔 그 자체 표현으로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뼈 깊이 이해가 안 되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십시오.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데 더 어려워져. 그냥 최대한 이 사람한테 내가 생각했던 색을 전달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색상 명도 채도가 저 사람에게도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뉘앙스, 얘는 색조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NCS, 오스트발트 요거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NCS는 엄밀히 따지면 명도와 채도의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명도와 채도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명도 단계와 채도의 그 단계를 이렇게 수치로 표기합니다. 10부터 어디? 100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수치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을 빼요. A하고 B 빼고 C하고 D 빼고 E하고 F 빼고 G 빼고 H 빼고 I L 하고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8개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A, C, E, G, I, L, N, P 이렇게 8개의 수치화를 이 안에다 이제 주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이렇게 8개의 알파벳으로 얘는 10부터 100으로 표기했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명도 채도이지만 좀 달라요, 느낌. 하여튼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PCC에는 17단계 명도를 0.5로 나눠서 더 섬세하게 나눴어요. 그 다음 채도는 9단계로 그냥 외우세요.
배우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DIN은 명도처럼, 먼셀처럼 11단계, 그 다음에 채도는 16단계로 이렇게 나눴다. 요거 별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뭐 어렵나? 다시 한번. 먼셀은 0부터 10까지 11단계, 채도는 최대 14단계, NCS 오스트발트는 얘는 수치로 10부터 100, 얘는 알파벳 8개. 그 다음 PCCS는 17단계, 9단계로 나눴고, DIN은 11단계, 16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몰라요. 이건 규칙입니다. 아셨죠? 편의상 얘네들이 그냥 만든 거야. 자, 그 다음 표기법 외워야 됩니다. 얘는 HVC 이렇게 표기합니다. H는 색상, V는 명도, value, C는 크로마. 그래서 HV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H하고 슬러시 V하고 슬러시 C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냥 외우십시오. HVC. 그 다음에 여기는 S1040 짝대기 Y40R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S라는 것은 두 번째 수정판이란 얘기예요. S가 붙이면은 첫 번째 이 NCS가 나온 것이 개정돼서 수정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발트나 얘네 둘이는 기본 원리가 흰색양, W라고 합니다. 검정색양, 블랙이죠. 그 다음에 C, 순색양, 흰색양, 이거 안 보이는구나, 화면에서. 자, 여기다가, 자, W, B, C 하고 슬러시 0. 자, 그래서 W, B는 흰색, 검은색, C는 순색양. 그러니까 색상, 명도, 채도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명도죠. 명도고, 얘는 이제 순색.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명도 채도가 아니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색상 명도 채도는 아니지만 얘네들 어떻게 표기해요? 흰색양, 흰색양, 검은색양, 순색양이 얼마? 100이다. 얘네 셋의 합은 항상 얼마다? 100이다. 아셨죠? 각각마다 어떤 수치가 하더라도 항상 얼마 나온다? 100이 나온다는 게 바로 NCS와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NCS는 B를 S로 표기합니다. 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40이라고 되어 있는데 NCS는 요 뒤에 여기 보시면 검은색양과 순색양을 표기합니다. 얘는요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어때요?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WB. 얘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BC. 그러니까 SC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40이라는 게 뭐예요? 10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검은색양. 40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순색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과 40이 뭐예요? 검은색은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10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고 순색은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 40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흰색은 어때요? 얘네 둘이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50이죠. 대략 이 양이 어때요? 뉘앙스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뉘앙스. 대충 어느 정도의 색조를 갖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른 표기법보다 어떤 색인지가 뉘앙스 이렇게 좀 더 아는 거죠. 뉘앙스.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Y40R은 뭐냐? 노랑이야. 노랑인데 R이 40만큼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노랑이 60, R이 40 들었다. 이렇게 표기한 거죠. 이게 NCS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0LC는 뭐냐? 20은 색상이에요. 색상. 20번째 색상이고 LC는 앞에 얘기했듯이 W와 B입니다. 오스발트 앞이니까. 그래서 앞에는 흰색양, 여기는 검은색양. 그럼 순색양은 얘네 둘 값의 나머지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고 여기 나머지들은 이렇게 ER7.0 ES 이건 색상 명도 채도. 여기 13 이거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기법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먼셀 표기법은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각 표기마다 의미를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색 요게 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알면 현색계는 어떻다? 끝났다. 어때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색계는 색을 표현하는 체계라고 그랬었어요. 색의 표준을 표현하는 체계, 수치화시키는, 척도화시키는 거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화시키는 걸 혼색계, 보고 느끼는 감각을 표현한 게 현색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혼색계는
CI에서 만든 거 XYZ, YXY, LAB, LUB, SH에 대해서 배웠고 반면에 시감각 보고 느끼는 것은 뭐 현색계다. 그래서 뭐가 있다? 먼셀, NCS, 오스발트, PCS, DIN. RAL은 좀 이따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잘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먼셀 표색계 KS0062 고시, 교육부고시 312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각 나라 만든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독일 개발 연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색상은 얘는 기본 RIGB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을 선정했고 얘네들은 노파 빨라를 선정했고 얘는 5단계를 중간색 노서 10개 만들어서 10단계를 나눠서 100단계 얘는 4개를 10단계 나눠서 40단계 얘는 4개 중간색 8개 3개 넣어서 24단계 이렇게 나눴고 명도는 11단계 채도는 14단계 얘네들은 WBC WBC가 얼마다? 100이다 근데 얘는 B가 뭐다? S다 그래서 얘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20LC에는 여기 WB 얘는 마지막 BC 이렇게 표기한다 그래서 얘는 핵상 명도 채도를 직접 표기하는 HVC 얘는 요게 뉘앙스라고 했었죠 앞에 뉘앙스 그래서 S는 두 번째 판이다 그래서 여기 뭐 뒤에 거 BC 값이고 노랑인데 40만큼 빨강이 들어가 있다 어때요? 수치로 표기됐지만 대충 요 정도의 그 색이겠구나라는 게 감이 오죠 뉘앙스 그 다음에 얘는 명도 채도를 표기하되 톤이라고 합니다 색조 명도 채도를 톤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색조 개념이 일본 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IN도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로 표기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요것만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우리 좀 더 미시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먼셀 표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셀 표색계 20색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는 10색상환이죠. 10색상환. 자, 봅시다. R, 그 다음에 Y. 자, 이게 색상환이라 그래요. 색상환. 환. 계속 돌기 때문에 Y. 그 다음에 G. 이렇게.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P.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색을 먼셀 표색계에서는 R, Y, G, B, P. 근데 P는 기본적으로, R과 B를 품은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색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거를 2차 색을 섞어서도 나오긴 하지만 단독색으로 빼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했어요. 예,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색을 만들었다 했었죠. 그죠? 여기 YR,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GY,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BZ, 그 다음에 여기 PB, 여기 뭐예요? RP.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 10개의 기본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숫자 앞에 5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몇 단계? 1R부터 어디까지? 10R까지 나눴습니다. 이걸 원색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원색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빨간색은 1R은 뭐예요? 약간 보라가 아른아른거리는 빨강이고 10R은 노랑이 아른아른거리는 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강 하면 노랑, 아른, 그냥 빨강, 보라가 아른거리는 빨강이 다 빨강인 거예요. 걔네들을 다 레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강 가져와 하면은 1R 가져오라는 거예요. 5R 가져오라는 거예요. 10R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다 모든 게 5R이라고 보는 데서부터 색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다 5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냐 10색상환이라고 합니다. 10개로 나눴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사 시험 볼 때 특히 20색상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R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10R까지 오면 5YR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또 10YR을 또 중간에다가 10을 넣는 거예요. 여기 10Y를 넣어주고 여기 10GY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OR, 10R 욕 같죠? OIR, 10IR, OI, 10Y, 아니, OY, 여기는 10Y, 여기는 OGY, 여기는 10GY.
여기는 5G, 그 다음에 여기는 10G, 이렇게. 뭐가 더 들어가요? 10이 하나씩 더 넣어서 20 색상화를 만들어서 시험을 실기 볼 때 표기를 하게 하는 건데, 일단은 10색상환으로 좀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기사 시험 볼 때 20색상까지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색입체라는 게 있습니다. 먼셀의 색입체. 자, 이 색입체는 우리 색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걸 이 색입체로도 표기도 하고 색표집 같은 거로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H, V 뭐라고요? C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이건 색상이고 이건 명도고 채도입니다. 자, 우리 요 앞에 우리 LUV 배울 때처럼 요 기둥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색상환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먼셀의 색입체라 그래요. 이거를 3차원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색입체라고 합니다. 요 가운데 기둥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명도라고 하고요. 요 돌아가고 있는 요거는 우리 얘기했듯이 색상이고요. 여기가 우리 흰색이죠?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춘 게 색입체인데, 실제 색입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나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어서, 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OR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 아까 색상에 OR에 V 명도는 뭐다? 6이다. C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럼 색상은 OR이구나. 대체적으로 빨간색이고 명도는 6이니까 중명도네. 채도는 3이야. 그럼 저채도네. 대충 라이트 그레이시구나. 라이트 그레이시 레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러나 이것을 보고 두 사람이 똑같이 재현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셨죠? 색입체와 표기법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 색입체를 반으로 쫙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뭐야? 명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단계. 그래서 동일 명도면이 나온다. 자, 색입체를 뭐로 자르면? 수평으로 자르면 뭐라고요? 동일 명도면. 그러니까 하나의 명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지 자르면 이번에 명도의 단계는 보이지만 하나의 뭐가 보여요? 색상이 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색입체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해서 막 뽀록뽀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요를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동일 명도면,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면 동일 명도면, 수지로 자르면 동일 색상면이 나온다.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기법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채도가 14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RIGBP가 14가 아니고, 각 색상마다의 채도 값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나오지만 RP, R과 Y처럼 이렇게 좀, 띠가 길게 나오는 애들이 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R과 Y 쪽이 14단계로 나누고, 이쪽 RP 쪽이 12, 그 다음 OP가 10, BG가 8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간혹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NC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표색계 스웨덴이 만든 거고요. 자, NCS는 우리 어떻게 표기한다 그랬었죠? 우리 S104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Y40R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색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는 이렇게, 자, 노랑과, 자, 색상은 똑같고요. 노랑, 노파, 그 다음 이쪽 뭐예요? 빨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길게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를 몇 개로? 10단계로 나눴다 했었죠. 그래서 NCS는 4개의 기준색에 10단계, 그래서 40개의 색상으로 나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Y40R, 자, Y야, Y인데 R이 40만큼 들어있네. 이 색상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그림 자체를 모르더라도 얘만 보고 얘가 머릿속에 있으면 대충 이 정도야 라고 아는 게 바로 뉘앙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먼세 색입체도 마찬가지. 얘도
이게 이제 색입체 하나인데 우리 오스발트 표색계처럼 얘네가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빨강이잖아. 그럼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네들이 이렇게 뚜뚜뚜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원주체라 그러죠. 마른 몸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색입체를 자른 건데, 자, 여기에 S1040이라는 건 뭐예요? S는 두 번째 판이다. 자, 이거는 WBC에서 나중에 나왔으니까 BC. 이건 S죠. 그러니까 S 값이고 얘는 C 값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명도예요. 명도. 이건 뭐가 됐습니까? 채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다 먼셀이고 뭐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표기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채도가 높고 중명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10이다라는 건 명도죠. 명도의 10이다라는 뜻입니다. 순도를 나타내잖아요. C는 채도니까 채도가 얼마나 40이다. 그래서 얘랑 만나면 여기에 아까 그 색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색입체나 색표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S10, 40에 Y40R로 써. 그러면 나도 색입체를 갖고 있고 걔도 색입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있는 색을 뽑아서 그 색을 재현하거나 또는 색 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없더라도 이거를 얘기하면 대충 어느 위치인지는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서 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우리 실기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실기도 선생님한테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막 대놓고 재수없게 저한테 배우세요 이런 말을 잘 못했는데 안 하니까 진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얘기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안 그래도 다 감동받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 표기법이랑 또 이건 명도, 이건 채도,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색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노, 파, 빨, 라 이렇게 한다 했었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노랑이고 그 다음 여기 뭐겠어요? 주황이겠죠? YR. 그 다음 여기는 P입니다. R, 요 사이 P. 얘 사이는 뭐예요? BG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뭐겠습니까? GY죠.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몇 개씩? 3단계씩 나눠서 총 38에 24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용되는 이 색상을 기본색으로 우리는 노랑, 우리 먼셀은 노랑, 빨강 그러는데 오스발트에서는 색상 노랑은 노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옐로우 레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먼셀에서는. 근데 얘는 오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셀 표색계도요. 중간에 오렌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옐로우 레드로 바뀝니다. 표준, 우리나라 표준은 옐로우 레드인데 요 오스발트는 오렌지. 우리나라도 한때는 오렌지라고 사용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그러면 아 주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빨강은 똑같이 레드입니다. 자, 퍼플이죠. 보라죠. 자, 근데 파랑은요 그냥 블루가 아니고요. 울트라마린 블루. 그 다음에 청록은 이 터키석이라서 터키색이 있거든요. 터키스. 그 다음에 초록은 씨 그린. 다 바다랑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항록은 리프 그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왜요? 몰라요. 얘네가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우리처럼 옐로우는 옐로우, YR은 옐로우 레드, 퍼플, 블루 그린, 그린 옐로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스발트는 짜증나게 옐로우, 오렌지, 레드, 퍼플, 울트라마린 블루, 터키스, 씨 그린, 리프 그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발트의 색상의 이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되니까 요 색상의 이름도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험 문제에서 20LC 이렇게 나오는데 20은 20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요거네. 그래서 20LC는 얘를 또는
ESG 이렇게 직접 색상을 얘기하고 이렇게도 표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기도 가능하고 숫자로 표기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표기되고 LC는 뭐라고요? W와 B, C에서 앞에 W 그러니까 흰색양 얘는 흑색양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게 조금 먼세 표색계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흰색양과 흑색양을 우리 아까 A, B, C, D, E, F, G, H, I, J, K, L, N, P라는 8가지의 알파벳에 여기다가 흰색양과 흑색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값을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복잡해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뭐 암기하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만 알면 돼. LNP에서 얘가 3.5, 백색양 3.5 그리고 여기가 5.8 두 번째가 뭐라고요? 5.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9 요 세 가지만 일단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뭐라고요? 3.5, 5.8, 8.9 그리고 얘네를 그대로 앞으로 가져가서 89, 58, 35 이렇게 하시고 중간은 외우세요. 22, 1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네 셋을 외워서 앞으로 보낸 다음에 22, 14 그리고 얘네 둘이 합이 100이 되게 하면 되죠. 89 빼기 100 하면 여기는 11입니다. 59 빼기 100 하면 여기는 44 해가지고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요 표를 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외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요 세 가지랑 요 두 개만 외우면 돼요. 8.9, 5.8, 3.5를 외우고 요걸 그대로 가서 89, 59, 37로 35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100으로 뺀 나머지가 숫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A는 흰색양, 백색양, 흰색양, 흑색양, C는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LC는 뭐냐? 흰색의 L이 얼마냐? 8.9다. 그 다음에 C의 얼마냐? 44다. 그래서 여기는 8.9고 여기는 44. 그러면 얘네 둘이를 합쳐요. 그리고 합쳐서 100이 되니까 여기 빼기 100을 하면 나머지 값이 그죠? 뭐가 됩니까? 순색양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47.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오스트발트 색상화는 이렇게 기준색 노파 빨라를 만들고 중간 색상을 만든 다음에 3단계씩 나눠서 총 38, 24단계를 만들었고 색상 이름은 우리 먼세 표색계처럼 옐로우, 레드 하는 게 아니라 주황은 오렌지라고 하고 퍼플은 울트라마린, 터키스, 시그린, 리프그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다. 외워야 된다. 표기법은 20LC로 표기한다. 20은 요 색상의 번호고 거기에 있는 색 이름으로 ESG로 표기해도 된다. 그리고 얘네들의 기본 원리는 WBC, 흰색양, 블랙양, 순색양이 합이 항상 100이다. NCS랑 비슷하죠. 그리고 얘는 표기할 때 LC는 뭐다? 흰색양, 흑색양. 그리고 각각마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양을 표기를 했다. 요 세 개 외워서 갖다 놓아서 해서 각각마다 해가지고 빼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오스발트의 색상환 색입체라 그러죠. 오스발트의 색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발트 표색계 색입체 NCS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마름모 형태 또는 복원추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색상이겠죠. 색상. 번호 우리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고 요게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제 채도이긴 한데 뭐 하여튼 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싹 빼요. 여기서 이 30번째를 싹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배웠던 NCS랑 되게 비슷한데 NCS는 어떻게 표기했죠? 수치로 표기했죠. 근데 얘는 뭐로 표기합니까?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보면 돼요? 명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채도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모든 우리 색입체들이 거의 다 동일하다. 이렇게. 근데 뭐가 다르다?
표기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 C, E, G, I, L, M, P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A와 C가 만나서 CA, 얘랑 만나서 EA, 얘랑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요 안에 다양한 색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서 이 명도 축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축에 있는 얘네들 있죠. EA, GC, IE, LE, MP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등순 계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등순 계열.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L, W, B, C 값이 얼마? 100입니다. 얘도 W, B, C의 값이 얼마다? 100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다 100입니다. 그런데 순색을 바라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순색량, 이 C 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등순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백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거 있죠. 이렇게 백색. 이것을 뭐라 그래요? 등백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흑 계열 이쪽. 흑 계열을 이렇게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다 같은 뭐라 그래요? 등흑 계열이라고 합니다. 등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애들이 다 동일한 흑, 백, 순 값을 갖는데 자, 요거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등백 계열인데 이렇게 나와요. PA, PC, PE 얘는 무슨 계열이냐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걸 그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숫자가 같으면 이건 다 등백입니다. 뭐라고요? 등백. 보세요. 흰색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반대로 이렇게 CC, EC, GC, IC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같아요? 뒤에 애들의 알파벳이 같죠? 흑을 바라본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계열? 등흑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 순색을 바라보는 애들은 앞뒤가 다 또 달라요. IA, LC, NE, PG. 어때요? 앞뒤가 다르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등순 계열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물어볼 때 모르겠으면 그리세요. 근데 그냥 보고 앞에 애들이 동일하네. 등백. 뒤에 애들이 동일하네. 등흑. 앞뒤가 똑같지 않네. 그러면 뭐예요? 등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등백, 등순, 등흑이라는 거 WBC인데 W를 마주 보고 있는 애들은 등백. 얘를 마주 보고 있는 라인은 등흑, 등순. 이렇게 해서 그 마주보고 있는 선에 있는 애들의 흑색량, 백색량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스발트 색입체도 수직으로 자르고 수평으로 자르면 뭐 어떡하냐? 똑같아요. 수평으로 자르면 동일 명도면, 수직으로 따지면 동일 색상면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CC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PCCS 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CS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알, 빨, 라, 노, 파 이렇게 나눴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황색을 만들고 또 3단계로 나눠서 총 24단계로 나눴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표기가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로 막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고 빨강은 2번이 빨강이에요. 그런데 3번은 앞에 노란 김이 빨강, 이거를 우리 yellow sea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yellow sea red 이렇게 톤이라 그래, 톤. 앞에 이제 연한 빨강, 우리는 이제 연한 빨강, 밝은 빨강, 선명한 빨강, 탁한 빨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노란 김의 색상도 우리는 이제 옐로우 레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노란 기미가 있는 빨강 이렇게 대놓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옐로우 씨라 그래요. 노란 기미가 있다. 옐로우 씨, 레드 이렇게 표기합니다. 또 붉은 기미 주황 그러니까 주황인데 붉은 기미가 많은 거 주황 그리고 노란 기미 주황
주황인데 노란 기미가 많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의 톤, 이런 색조의 개념으로 표기를 해준 애가 바로 PC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ER,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ES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예요. 그러면 ER이 뭐냐 그러면 요거 저 빨강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자, 이제 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는 PCSS 명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0.5씩 해가지고 나눴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얼마? 7.0 여기고 그 다음에 ES는 여기 ES.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조구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입체를 좀 더 정확히 아는 건 앞에 우리 먼셀, 오스발트, 그 다음에 NCS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IN을 한번 볼까요? DIN은 뭐 중요하지 않네요. 색입체랑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자, DIN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RAL이라는 게 있죠.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DIN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표기는 210, 그 다음에 80, 그냥 80, 2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색상, 명도, 채도 똑같은 거고요. 특히 중공업계에 많이 사용됐다. 이 정도로 RAL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정도 설명한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셀 표색계만 우리나라에서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건축이나 환경 쪽 있죠? 는 NCS 먼셀과 NCS는 건축이나 환경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디자인 교육에서는 면셀 표기하는 거랑 PCCS를 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먼셀로만 표기하지 않고 같이 표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준, 우리 국가 색 표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온 기준 색이 있으면 거기에 RGB, CMYK 표기도 해주고 LAB 표기도 있고 PCCS도 있고 NCS도 이렇게 표기를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색을 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재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표색계는 끝납니다. 자, 어려워요? 어렵죠? 아직도 좀 헷갈리고 어려울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이론서 보시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렬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표준색이 필요하냐? 왜 표준색이 필요하냐? 소통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남보다는 내가 더 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 기억 모두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나랑 다르다고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또 나의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형태, 어떤 분야에서든 디자인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은 뭐라고요? 불안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물론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불안하지 않은 상태, 즉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뇌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시각 관련해서. 자, 그래서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등등등 많은 디자인이 있는데 특히 우리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 포함됐다. 컬러는 소통을 하는 데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색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남자는 막 씩씩씩 웃어요. 근데 남자들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제 좀 무겁고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할 때 이렇게 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되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웃어 하면서 화가 더 나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난 것을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는 이제 색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색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재현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전달해야 하는 어떤 수치나 또는 기호나 이런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혼색계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현색계는 보고 느끼는 그 감각을 척도화시킨 거다 했었습니다. 우리 척도 배울 때 뭐야? 수치로도 가능하고 기호로도 가능하다 했었죠? 그래서 혼색계의 대표적인 국제기구 국제조명위원회에서 XYZ, YXY, LAB, LUV, SH라는 세 가지 표색계를 만들었고 현색계는 먼셀, NCS, PCS, DIN 또 RAL이 있다 했었고 오스발트 같은 경우는 골 때리는 게 혼색계도 되고 현색계도 되긴 되지만 과거에는 무조건 혼색계였는데 최근에는 가끔 오스발트 표색계로도 나오더라. 그래서 두 개 다 포함된다 이해하자. 최초로 나온 게 XYZ입니다. 그래서 이건 색상명도 채도가 아니고 RGB라는 우리 눈의 그 RGB에 반응하는 원추세포 RGB라는 삼자극시라 그래요. 걔네들이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평균을 내서 만든 그러한 표색계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해주니까 정확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직관적이진 않다 이거예요. 그 수치만 보고 색을 재현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요 뒤부터는 명도를 따로 빼는 거예요. 얘는 색상 명도 채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냥 수치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RGB를. 그거를 이제 명도를 따로 빼고 색상과 채도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LAB. 명도이면서 AB는 뭡니까? 높아 빨라? 에어프레임 빨라? 빌딩은 높아. 얘는 SH 색상, 채도, 명도로 표기하고 얘네 둘이는 명도와 색의 크기나 방향 이런 색도를 따로 표기하는 그래서 그걸 좌표에 표기하는 얘네들은 평면, 얘는 입체. 그래서 그걸 색도도라고 얘기하고 색지도라고 얘기한다. 말구평 모양이고 밑에는 피선이고 스펙트럼이고 가운데는 백색점이고 궤적은 프랭크 궤적은 색온도를 표기한다. 그 다음에 얘 각각의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얘는 미국, 그 다음에 NCS는 스웨덴, PCCS는 일본, DIN은 독일, RA는 독일, 오스발트 독일. 언제 만들었냐? 먼셀이 제일 먼저. 그 다음 오스발트 색체계, 그 다음 DIN, 그 다음 PCS, NCS. 이 순서 암기하시고 각각마다 표기법. 여기는 HVC, 20LC. 여기는 NCS는 S1040 앞에 YC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한다. 라는 거. 그리고 색 입체 모양. 그리고 색 입체를 수지로 따면 동일 명점이에요. 수평으로 따면 동일 색상명이 나온다. 그리고 오스발트에서는 등흑, 등색, 등순, 앞이 같으면 등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그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나중에 이후에 색채 조화론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색채 조화 이론. 근데 먼셀 조화론과 오스발트 조화론이 교재에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셀은요 하나의 키워드 균형 이론이다. 균형이 있을 때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것은 색을 볼 때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잘 쓰는 방식을 연구한 건데 대체적으로 색이 균형을 가질 때 보기 좋다, 조화롭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먼셀의 조화 이론. 그래서 그 균형의 중심은 NO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고요. 오스발트의 색채 조화론의 그 뒤에 나오면은 질서다. 질서. 조화롭다라는 것은 순색량, 흰색량, 순색량 우리 배웠죠. 그것이 WBC가 서로 혼색해서 질서 있게 사용될 때 조화롭다. 그래서 그 키워드만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셀은 균형, 오스발트는 질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색채,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 그냥 규칙이잖아요.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서를 보시면서 한 번씩 쭉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항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 자, 선생님이 쓴 나는 왜 불안한가? 우리 심리철학 에세이 이 책인데 제가 20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래서 심리 관련해서 학생 이렇게 치료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좀 친절한 상담가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건 꼭 디자이너들만 봐야 되는가? 아니지. 모든 젊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제목을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질문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본질적 그 나를 이해하는데 디자인의 근본인 인간이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왜 불안하지라는 제목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디자이너가 되실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는 인문 강의를 많이 강의성에 넣었었는데 필기 강의에서 많이 뺐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더 인문적인 내용을 더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엄청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또 정리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좀 잘 모르겠거나 하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재미없는 강의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